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지난 시까지 공부했던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은 2부까지 정리해서 우리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 새로운 책입니다. 새로운 책을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렌스 제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상호 주관적 과정과 무의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분석 현장에서 전이와 역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전이와 역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련되게 좀 더 깊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로렌스 제이 브라운이라는 사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가서 연구하고 활동한 그 연구소가 바로 컴버그가 있었던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컴버그가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 그 다음에 자아심리학 학자들, 프로이트 학자들 이렇게 통합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을 많이 자기 센터에 이 연구소에 불러들여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겠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 가운데 이제 컴버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런 연구소 분위기가 마련된데 이렇게 이분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연히 다양한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분파의 이론들을 배우고 습득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컴버그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론적인 이제 영양소를 아주 풍부성하게 공급받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임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펼쳐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초기 프로이드 쪽에서는 역전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립성을 너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상담자가 느끼는 그 분석가가 느끼는 역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역전이 전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이렇게 한 사람과 관계 맺고 한 사람의 그 분석을 한 사람을 막 분석하는 한 사람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 한 사람 내담자 그 치료를 받는 환자를 깊이 분석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제 차츰 대상관계 이론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 모델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죠. 내담자가 올리는 전이뿐만 아니라 분석가가 느끼는 역전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모델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정신분석가나 정신분석 심리치료사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마음, 내담자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심오하고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건지 무엇이 만들어지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따져보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치료자가 어떻게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무의식적인 상호 주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들만의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공동 창조해내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변형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환자도 중요하지만 분석가의 역전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따라가는 건데, 자, 여기서 정신분석 회계에서 이제 임상적인 어떤 진실에 대한 탐색 우리 막 해 들어가죠. 그거는 피분석가의 자유현상에 대한 어떤 최근의 그런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바뀌었다는 얘기는 또 다시 한번 합니다. 피분석가에게 귀 기울이는 동안 분석가 자신이 분석가가 상담가가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식 거기서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는 이것들 지금 여기에서 이 의견을 듣는 거 이거를 분석해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모델 내담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도 뭘 느끼는지 그 속에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석해 들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도 중요하지만 역전이도 아주 중요하다고. 이 역전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뭐냐면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 무의식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의식적 자아의 기능입니다. 이 우리 무의식에는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적 자아 기능은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 그냥 뭔가 충동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자아, 이 뭔가를 생각하는 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주관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접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각력이 있는 피분석자 안에도 이런 지각력이 있는 무의식적인 주관성이라는 개념
생각할 수 있는 뭔가 통찰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상호간에 뭔가 접촉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분석가의 무의식에도 접촉할 수가 있고 분석가도 내담자의 무의식에 접촉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 자아는 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사고들을 생각하고 이 사고와 경험들을 처리해내는 어떤 타고난 잠재력을 지닌 그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리된 인격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통합하는 거, 뭔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뭔가 두 사람이 접촉하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임상 현장 속에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상호주관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정신분석 회귀가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둘이 함께 전이와 역전이를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연극, 실현, 이야기의 확립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분석과의 변주법적인 이런 관계 안에서 개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지만 또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분석은 역사적인 재구성에 관해서보다는 현재 상호주관적으로 공동 건설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뭔가 파트너를 맺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공동으로 구성된 이야기,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낸 걸 최종적인 분석에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피분석자가 내담자가 자기 안에 상호작용한 결과들을 내재화시켜야 되겠죠. 내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완전한 인격의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공동으로 하는 그 분석작용도 중요하고 이 공동 작업을 내담자가 내 안에 새롭게 내재화시키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호주관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자아,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무의식적 자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호주관적으로 교통하면서 공동의 정의석에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이 변형된 것들, 이것들을 추적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이 과정까지 포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과정 속에서 불안과 공포들이 변형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